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는 뭐 개인적으로 좀 몸도 좀 별로고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아서 사실 방송을 하지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일찍 뭐 병원에 좀 가고 좀 사우나 좀 갔다가 보니까 뭐 시간도 좀 어느 정도 늦어서 그냥 일찍 자고 새벽에 좀 찍을까 하다가 카페에 글만 좀 올려놨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체력 소모도 많고 굉장히 또 지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뭐 시간이 좀 흐르게 된다면은 점차 방송의 횟수를 개인적으로 많이 줄일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머지않아 내 방송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좀 줄이면서 좀 하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어, 어제는 미국 시장에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이슈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안에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은 그다지 많지 않죠. 미국의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엘라이 릴리, 노보노디스크 등 굵직굵직한 종목군들이 많이 포짐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AI 빅뱅으로 인해서 사실은 미국 시장은 거의 AI와 반도체 즉 AI는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하드웨어는 엔비디아 여타 반도체 장비 종목군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제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매번 엔비디아는 컨센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번에도 컨센 대비해서 서프라이즈율은 30%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완전히 완벽한 서프라이즈가 또 탄생을 하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에 뭐 더할 나위 없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실적으로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적 발표 직후에 사실 엔비디아가 시간에 빠졌던 거는 중국에 대한 매출적인 부분에서 미 정부의 이 미국 정부의 중국 규제로 인한 실적 타격이 우려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 좀 빠졌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TSMC 회장이 말을 했던 코아스 패키징 관련해서 월 1.5만 장에서 4만 장까지 2024년도에 캐파 증설을 한다라는 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2024년도에 엔비디아의 실적은 여전히 증가세를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번 분기에서 달 증명이 되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는 금강 위에 현재 앉아 있다라는 내용이 아주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처럼 미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를 보면 IT 반도체 섹터가 많이 빠지지는 않는 모습인지라 사실 정말로 사고 싶은 종목군들이 많은데 아쉬움이 많은 최근의 시장이고요. 미국 시장은 오늘 밤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엔비디아 좀 빠지긴 했지만서도 사실은 어닝에 대한 컨콜 내용과 더불어서 뭐 두 개 증권사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를 기존의 최고치가 575불이었는데 지금 700불까지 그리고 650불까지 상향을 시켜놨기 때문에 굉장히 또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괴리가 40%까지 확대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겠구나.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멈추면서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업종에서 무한 순환매가 좀 나오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도 사실 종목의 바운드리를 크게 확대를 해서 바스켓으로 잡지 않은 이상 좀 어렵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쪽 보다는 정말로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로 해서 이 종목들의 틀을 크게 확장을 시켜가지고 시장에 빠질 때 한 번에 바스켓으로 잡아 들어가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하나의 산업 섹터에 대한 이야기고요. 테마주 그 다음에 뭐 시장의 세력주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수급주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단기 초급등하고 있는 거래대금 빵빵 터지는 신규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전혀 다른 개념의 시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이런 자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시장의 수급을 완전히 블랙홀처럼 아도쳐가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아주 광폭 행보를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일도 다시 봐야 될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은 뭐 주식을 오래 한 사람도 그냥 어제부터 시작한 사람도 다 똑같아요. 예, 호가창 보고 힘의 강도를 보면서 중간에 따라 붙다든지 아니면 공포에 눌림에 잡는다든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사는 타점이 좀 더 이제 뭔가를 확인하고 사느냐 아니면 눌림에서 이 정도 되면은 매도세가 좀 약해졌구나 그걸 확인하냐 아니면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냐 그 차이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광기에 의해서 지금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던 최근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같이 미치는 방법뿐이 없는 거라고 저는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금강 위에 앉아 있다. 우리는 반도체 기다리는 조정이 올 것인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긴 하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잡을 수 있을 때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해볼 생각이고요. AI 생태계 및 산업의 발전 속도가 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 빠르게 변해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오늘 뭐 에코아이까지 신규주들 아주 광폭 행보가 심각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쉬고 내일 모레도 또 신규 상장 종목이 있죠. 너무나 많은 신규 상장 종목군들 올해 남발을 하는데 시장에서 너무 많죠. 아무튼 이게 마지막 끝날 때까지는 아마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급락을 하더라도 반등하고 이런 현상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생각을 하고 매매에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장 수급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고요. 특히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누적 매도를 전부 다 환매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파생 시장에서는 포지션이 바뀌었다. 상방을 바라보는 외국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이 선물의 지속적인 매수가 이어지면서 환율까지 안정이 된다면은 나쁘지는 않겠다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반도체의 수출 데이터가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반도체 위주의 종목군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겠죠. 2차전지 쪽은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혹은 들고 계시겠지만은 2차전지는 개인적으로 저는 주식 선물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답니다. 반면에 이제 중기 종목은 그냥 엔캠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다 존재합니다. 팩트 기반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팩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광물 가격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수출 데이터에서 양극재 개차반이고 물량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나있는데 지금 당장 올라가기는 어렵죠. 적어도 한두 가지의 뭔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수급적으로 누군가가 급격하게 당겨줄 수 있는 뭔가가 나온다든지 했을 때가 바닥을 잡아가는 부분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일단은 이번 주는 건너뛰고 다음 주 11월 30일 사이버트럭이 출시가 되는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사이버트럭이 FSD로 지금 시장에 관심이 가는 건지 자꾸 자율주행 쪽이 좀 더 부각이 되는 듯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오늘은 그나마 거래대금이 어제보다는 어제 오늘 최근에 신규상장주들의 거래대금 활발해서 그런지 좀 셌다 정도 생각이 드는데 거래대금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고 소수의 종목에 거래대금이 쏠리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종목군들 아니면 볼 게 없는 시장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오늘 시장 보면은 양시장 다 개파락 출발 이후에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추가 상승에 따른 2차전지가 반등을 하고 나머지 오후장에 올라온 거는 2차전지 죽고 제약바이오 올리면서 반도체가 좀 끌어당겼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에서 보합권으로 올라오면서 시장이 당겼습니다. 이게 전부네요. 시장은. 자, 글로벌 증시 아주 중요한 빅 이벤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발표가 전일됐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예상치 한참 뛰어넘은 서프라이즈가 3분기에 발표가 되면서 좋은 모습이나 컨센에서 4분기 중국 매출에 대한 타격이 언급되자 시간에 하락하는 모습과 반도체 주들의 약간의 차익 매물이 발생하면서 전일 나스닥은 하락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1.9% 빠지면서 마감됐는데 국내 증시의 경우 별반 다를 것 없이 시가 개파락 출발 이후 2차 전지는 반등 못하고 반도체는 그래도
네, 시가 저가 흐름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다 반등을 하고 끝난 모습입니다. 일단 추가 콩콜 내용에서 중국의 지역 수요로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내용, 시장에서 듣기 좋은 내용이 나왔던 것 같고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금강 위에 앉아 있다라는 말, 정말로 인상 깊게 봤던 대목입니다. 오픈 AI에서 AGI 이슈로 인해 샘 울트만이 해임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 자체가 AI 발전이 생각보다 매우 빠르구나를 이제서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장 마감하고 2시간 정도 시장의 뉴스 그 다음에 이슈들 다시 정리하면서 계속 생각을 좀 거듭하죠. 흔히 말하는 브레인스토밍도 많이 하고 느끼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정말로 빠르게 우리 현실에 다가온다라는 느낌이 너무나 오늘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이제 온 디바이스의 AI가 되는 거겠죠. 서버 없이 핸드폰 안에서 AI가 작동하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았겠구나. 1월 24일 날 S24 를 이제는 세상에 내놓는데요. 일단은 그때 이제 출시가 아니라 세상에 공개가 되는데 온 디바이스 AI가 그때까지 시장에 온기를 품어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상치 못했던 기술들의 진보가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구나 생각이 드네요. IT 반도체 섹터 AI 빅뱅에서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수혜 회사가 엔비디아고,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게 메모리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꼭 잡아야 되겠는데 생각보다 기회가 잘 안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뭔 일이 발생해서 조정이 온다면 1순위가 반도체가 되어야 될 이유가 될 것입니다. 4분기 엔비디아는 성장이 조금 둔화가 되겠죠. 아무래도 중국 물량이 못 나가기 때문에 그때쯤 쉬어줄 때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IT 반도체 섹터가 워낙 광범위하고요. 공정도 다양하고 장비, 소재, 부품, 팹리스, 파운드리 뭐 엄청 많아요. 등등 다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이 범위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쪽은 방법이 일정 자산 비중을 바스켓 형식으로 각 파트별로 분산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듯 합니다. 끝없는 순환매가 이쪽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도 이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면은 HBM 장비 쪽에서는 DIT 하나 빼고는 다 제자리 걸음 중에 있고, 바닥권에서 막 올라오는 쪽은 다른 쪽이죠. 파운드리와 팹리스, 파운드리 쪽에는 선단 공정이 들어간다, EUV 공정이 많이 필요하다. 그로 인한 뭐 SNS텍이라든지 FS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캠트로닉스 같은 친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P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한 수율이 70%까지 올라오고 TSMC와 격차를 줄 수 있다. 2025년도에는 자사 제품 현재 50% 하던 거를 비중을 낮추고 타사 제품으로 바운드를 높이겠다. 그로 인한 디자인 하우스들 반등, 칩셋 미디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에리 테크놀로지 등등 오늘 올라간 이런 부분들이 삼성 디자인 하우스 세이프인가요? 세이프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대거 또 올랐습니다. 또 빠지고 순환하고 또 빠지고 순환하고 또 빠지고 순환하고를 저는 무한 반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라왔을 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추격하면은 오히려 꿀밤 한 대 맞는 시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바스켓으로 들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 하나씩 정리하고 많이 떨어진 거 다시 주워 담고 그런 전략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의 광폭 행보가 상상 그 이상의 어떤 장세 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수 스페셜 케미칼을 언급을 했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처음 급등한 날 그 이후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 번도 한 두 번 매매했네요. 매매는 두 번 했는데 한 번도 이거를 제대로 길게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엄청 빨랐어요. 엄청 시가게 또 무슨 15%를 이렇게 띄워버리고 그 다음에도 14%말 그대로 예전 같으면은 점상을 보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상한가 연속 두 방이면은 예전 같으면 상한가 4방짜리가 나와버린 거기 때문에 단기에 엄청난 시세를 뽑아준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런 자금이 들어왔을지 사실은 굉장히 좀 의문도 많이 들고 단기에 폭발적인 흐름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어찌됐든 이 현상 후 금일도 뭐 고점 저점을 이용해서 엄청난 롤링이 있었고요.
첫 음봉이 발생했는데 장대 음봉 한두 방짜리 나오면서도 아랫꼬리는 계속 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아랫꼬리 잡아가면서 매매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왜? 거래대금이 많으니까. 그냥 죽더라도 하루에 4천억 은 기본으로 터질 거니까, 떨어지면서 4천억 3천억 이렇게 계속 터질 거니까 봐야 되고,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이제 본연의 할 돌이 다 했다라고 봅니다. 시가 개파락이 조금 더 컸더라면 시가 베팅을 해도 참 무방한 자리였고요. 이런 부분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이 현상에 시가총액이 거의 7조가 되는 마당에 여기서 추가로 얼마나 더 급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 투기성 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에코아이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로 가는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위에 이제 신고가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한번 터치는 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봤다면 뭐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뭐 에코아이와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 일부 한두 종목 정도 해가지고 한 두세 종목 그냥 단기로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그만큼 유동성이 엄청나게 터지니까 그 안에서는 분명히 먹을 폭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는 네, 일단 내일은 모르겠어요. 볼지 안 볼지. 수급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수급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도 수급 짱짱하게 들어와서 수급적으로는 매우 좋은데, 이런 종목이 보통 친구가를 치고 나서 쭉 밀렸다가 또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은 대칭 파동이 오늘 나온 거예요. 이따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대칭 파동이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본다면 5일선 이탈하면 과감하게 손절해버리고 저 밑에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어찌 보면 반도체 섹터가 여러분들 싫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 녹록치만은 않고, 정치 테마주 또한 생각보다 빠른 움직임과 과거 기억을 제가 더듬어 본다면 안희정 예전에 충남도지사 때 흐름과 홍정욱 전 의원 때 흐름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안철수 같은 경우는 뭐 그 전에 이제 뭐 바람 불면서 정책은 아니지만은 아주 뭐 써니전자 뭐 날라다녔었는데, 이번처럼 참 무슨 정책을 이렇게 띄우는 거, 뭐 이것도 뭐 트렌드일 수 있죠. 지금 시장 움직이고 있는 이 세력이라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뭔가를 만들어내는 쪽에서 트렌드라면 트렌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은 얼마나 할 게 없으면은 벌써 정책이냐 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그만큼 띄워놓으면은 개인들이 달라붙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또한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 위주에서의 순환매, 개중 재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수급에 의한 흐름이라 정말 판단하기가 저는 여간 쉽지 않은 장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이고요. 시장은 생각보단 빠질 것 같진 않은 분위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시장은 불안의 등불을 타고 또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불안의 등불을 타고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목요일 미장은 휴장이고 금요일은 반장만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 독자적인 흐름보다는 지금 현상 유지하는 흐름에서 반도체 내에 순환매 정도 예상이 된다 보여지고요. 오늘은 시간 외에 뭐 재료가 한 두 개 나온 것 같아요. 철도주, 그 다음에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재료들이 뭐 그렇게 뭐 스펙트컬하게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식 매도로 하나는 대응을 할 것 같고요. 아마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의 중심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뭐 가더라도 이 안에서 한두 종목이나 한 20%, 한 15% 이렇게 찍어주겠지 정도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좀 볼게요. 해외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를 만들고 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픈 AI CEO가 다시 샘 울트만이 오픈 AI로 넘어가는데, 일단은 시간에서 종목군들 다 이미 프리장에서 상승 중에 있는 거 아까 확인하고 왔고, 엔비디아도 하락은 다 축소한 상태네요. 시간에 원래 마이너스 1.8%였는데 이것도 하락 다 축소해가지고 뭐 여기까지 보합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이 컨컬이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일 시장
움직임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이때보다는 아무래도 실적이 높았으니까 올라가려고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라가더라도 좀 더 밀리고 하면서 주가의 위치를 맞춰가는 부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여전히 좋아요. 종목들이 여전히 좋잖아요. 오늘도 시가 개파락 이후에도 다 들어올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좋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말이 지금의 이 대형주들, 그 다음에 미국의 대형주들 전부 다 뭡니까? IT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IT 반도체를 어찌됐든 계속 눈 빼놓고 기다리고 봐야 되는 거는 맞는 거다라고 보여주고, 뭐 어제 이제 칩셋 미디어 참 좋았었는데요. 어제도 돌파할 때 참 관심 있게만 보고 매매는 좀 못했는데, 칩셋 미디어 얘도 굉장히 좀 세서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이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다 매수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월봉 기준에서도 이 하나의 박스를 뚫어놨기 때문에 이 하나의 박스를 월봉 기준에서 뚫게 되면 이런 구간들이 다 매수존이잖아요. 그럼 뚫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이슈로 빠진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들 월봉 기준에서 기준점을 좀 잡아놓고 봐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네요. 거기까지는 지금 안 밀리는데 구간상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된다면은 구간들 보면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고, 두산 테스나도 최근에 박스권 돌파 이후에 오늘 개파락을 했는데 아랫골이 바로 잡으면서 오늘 장중에 얘도 제법 많은 상승이 좀 나왔다 보여주고, EUV, SNS텍, 포토마스크에 대한 중국에서 이 풍기 현상이 있다, 쇼티지가 발생한다라는 이슈로 좀 오늘 움직여줬는데요. 뭐 올라갈 때 급격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항상 이런 종목군들 보면 이렇게 급등시켜 놓고 빼고 급등시켜 놓고 빼고를 반복합니다. 급등시켜 놓고 돌려놓고 급등시켜 놓고 돌려놓고 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굉장히 종목군들이 느려요. 그거 특징 봐서 대응하는 게 좋겠죠. 기다려서 눌리면서 FSDO 사실 이때 돌파하는 거 보고 이 눌림에서 보면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일단 반등이고, 이런 종목군들 EUV, 그리고 오늘 좀 아까 칩셋 미디어처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전부 다 이거 삼성전자 이 디자인하우스 팀에 있잖아요. 세이프티 팀에 있는데 이런 것도 박스권 돌파하면은 눌리는 거를 좀 기다려보고, 지금은요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반도체 중에서는 DIT라든지 뭐 확실히 납품을 하고 있는 거 DIT 계속 내려오면 좀 좋을 것 같고, 이오테크닉스도 이 구간을 결국은 뚫어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다스코의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TSMC에도 물론 납품이 됐고요. 그런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여기를 넘겨버리면 이때 이런 구간들을 강하게 넘기는 날이 오겠죠. 그럴 때는 프로그램에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넘겨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대량의 장대 항복이라든지 그 날은 아마 넘기면서 한 20%대 장대 항복이 하루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수급을 포착했을 때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보여주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면 거래 대금 보면 깜짝 놀라죠. 2조 6천억, 1조 5천억, 오늘도 1조 4천억입니다. 내일 시가 떨어지고 나서 뭐 단기로 이렇게 윗꼬리 주면서 계속 움직일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이런 거 볼 때는 다른 것보다도 뭐 15분봉 펴놓고 돈 많이 들어온 자리 어딘지 뭐 3,600억, 뭐 오늘도 뭐 이런 자리까지 뭐 이런 자리 3,600억, 여기에선 한번 브레이크 걸리겠죠. 85,000원 혹은 아랫꼬리, 여기 아니면 여기 상 가기 전에 물량 소화했었던데 이런 자리들 뭐 79,000원, 72,000원 이런 자리들 오면 일단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깨지더라도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방법은 없다. 그냥 눌리면 손실을 보더라도 들어가 보는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는 의미 있는 이 구간을 오늘 돌파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대칭형 상승이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대칭형 상승이 나와줬죠. 거의 이 고점을 돌파하고 고점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사실은 오래 있으면은
확실한 돌파인데 고점에서 돌파하고 오래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고점이 단기 트릭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거는 매물이니까 또 많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연기금의 매수세는 단기적인 매수세가 아니라 보유 목적으로 샀다면은 또 밀려도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줄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팔지 않은 물량이다라고 하면 물량이 여기도 상당히 잠겨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를 봤을 때 신규 상장주들은요, 이렇게 신규 상장하고 이렇게 막 올리죠. 뭐 이때 하이브는 너무나 괴리가 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렸다가 이 근처까지 갔다가 죽였다가 올렸다 죽였다 올렸다 죽였다 올렸다, 결국은 대여들은 이런 짓을 많이 해요. 대여들은 이렇게 해서 해먹고 또 빼고 해먹고 빼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에코아이가 어제 거의 뭐 장 막판까지 해서 70 몇 프로 올랐나? 막판에 이렇게 올려버리더니 시가 갭을 무슨 얘도 17%를 띄워서 바로 상한가를 가는, 참 변태적인 행동이 좀 있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는 오늘 좀 매매를 해서 여기서 샀고요. 이렇게 사서 반등하면서 이제 상한가에서 물량 좀 덜어놓고 시간에 빠질 때 조금 반등해 줬을 때 여기서 손절 했네요. 약손절 되겠네요. 조금 반등할 때 한 7시 50분 이 구간에서 조금 손절을 쳐버리고 이렇게 나머지 약손절 수수료 정도 손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많이 터뜨렸으면 시간에 이렇게 빠지면 안 되죠. 내일 뭐 빠지더라도 이거 본다 뭐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얘가 이제 특별하게 상승에 뭐 이슈가 없기 때문에 요새 그런 부분에서 참 고민이 많은 것 같다, 저도 생각이 듭니다. 종목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개인적인 상당한 딜레마를 많이 받는다.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들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한번 잘못 걸리면 정말로 계좌 반토막 이상이 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막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 안에서의 순환매가 좀 많아요. 큐리언트 바이오라든지 큐리언트 시스템즈, 뭐 스마트 라이더 시스템즈, 최근에 보면은 이런 종목군들 위주의 상승이 많고, 오늘 보면 이제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바닥권에 있는 흔히 말하는 성장형 가치주가 돼버렸죠. 종목들이 성장형 가치주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넷마블이라든지. 사실 지금 구간에서 얘네들이 확 튀어 올라올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얘네들은 그냥 낙폭이 크고 최근에 많이 빠져있고 수급이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 정도로만 생각해야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2차 전지는 지금 3분기 뭐 9월 10월 봤을 때 배터리 출고량과 가격이 괜찮은 거는 삼성 SDI 향 물량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BMW와 폭스바겐, 그러니까 유럽 쪽에 이 자동차들 하이엔드급은 매우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매우 잘 나가는 거 잘하고 있는데, 이제 포드, 스텔란티스 뭐 이쪽에서 조금 물량들이 잘 안 나가다 보니까 뭐 SK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쪽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힘이 좀 빠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런 거 체크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2차 전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리튬 가격이 빨리 정상화가 기본적으로 돼야죠. 지난번에 이때가 리튬 상한가 한번 갔던데요. 그때 반도체 종목군들 2차 전지 종목군들 샥 오르고 그때부터 더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 당시가 이게 얼마입니까? 17만이었단 말이에요. 17만 위안이었는데 지금은 12만 위안이니까 그때보다도 30%가 더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탄산 리튬이라 수산 리튬과는 가격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에게는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라는 거죠.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인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아마 정치 테마주들 움직이면서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반도체는 정말로 쉽지가 않네요. 좀 싸게 떨어지면 잡고 싶은데 계속 기다려 보면서 기회 왔을 때 바스켓으로 노리는 전략은
변함없이 진행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청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